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 시총률이 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차세대 자율주행 칩 HW5.0 생산을 한국의 삼성전자에게 맡기기로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가 역량을 집중해 개발 중인 차세대 자율주행 반도체 HW5.0은 삼성전자의 4나노미터 반도체가 탑재되어 2년 후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반도체 공장이 없는 테슬라는 자율주행 FSD 반도체 개발 단계부터 삼성전자 등 파운드리 업체를 정하고 협업하는데 지난해 대만 TSMC를 파운드리 단독 파트너로 점찍었다는 보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최근까지 약 10년 넘게 이어진 삼성 테슬라의 협력 관계가 무너질 위기에 놓였고 대만 매체들은 테슬라가 FSD 1기부터 함께한 삼성이 아닌 대만 TSMC를 택했다며 기술력에서 크게 밀린 것이 입증되었다라고 설레발을 치기도 했습니다. 당시 TSMC가 유력했던 이유는 4나노미터 파운드리 공정의 수율에서 삼성보다 TSMC가 낮다는 평가가 우세였고 수율이 낮으면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칩 조달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천상 사업가인 일론 머스크는 의리보다는 TSMC라는 실리를 택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죠. 그런데 지난 2개월 전부터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삼성의 4나노 반도체의 수율이 몰라보게 향상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인데요. 현재 삼성전자의 4나노미터 공정 수율은 TSMC와 동률인 80%까지 올라왔고 이에 HW5.0 파운드리 수주에 나설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지난 5월 10일 일론 머스크를 만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러한 향상된 수율을 바탕으로 양사의 협력을 심도 깊게 논의했고 결국 100% 삼성에 위탁하게 되는 결과를 얻어낸 것이죠. 테슬라 입장에서도 10년 넘게 협력해온 삼성이 TSMC와 같은 수율에 더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안했으니 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테슬라의 HW5.0 수주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삼성전자는 테슬라, 모비라이, 암바렐라 등 자율주행치 빅3 모두를 고객사로 두게 되었는데요. 자율주행에서 사용되는 첨단 파운드리 반도체만큼은 TSMC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사실 테슬라가 TSMC가 아닌 삼성을 택했던 데에는 또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었던 것인데요. 암만 기술력이 좋다 한들 대만은 어쩔 수 없는 결정적 리스크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침공 위협이죠. 포린 폴리시에 따르면 북한과 한국이 다시 전쟁을 치를 가능성은 7% 미만이지만 대만과 중국이 전쟁을 치를 가능성은 88%에 이른다라고 했죠. 일론 머스크 역시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 언행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었는데 지난해 10월 가디언 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대만을 홍콩과 같은 방식으로 특별행정 구역으로 삼아 통제권을 중국에 넘겨주면 양안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대만과 중국의 갈등은 불가피하다라고 했는데요. 머스크의 이러한 제안은 그동안 중국이 주장해온 일국양제와 동일한 것으로 이에 중국에서는 네 말이 옳다 하오 라며 박수를 보내고 있고 대만에서는 이게 또 뭔 개소리야 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언 직후 중국 주미대사는 평화통일과 일국양제만이 대만 문제를 해결할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으며 주미 대만 대사인 하시오비 킴은 대만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사고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만 내부에서도 전 대만 총통, 야당 대선 후보, 여당 대선 후보 너나 할 것 없이 일론 머스크를 두고 돈에 미친 장사꾼이라고 비판하였죠. 머스크 입장에서는 일국양제로 인한 갈등 완화가 테슬라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 것인데요. TSMC 반도체만 고수해온 애플과 달리 아류인 삼성 파운드리를 택했던 것도 이와 같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죠. 또한 최근에는 사실상 거의 확정적이었던 인도네시아 배터리 공장을 돌연 취소하여 말레이시아로 방향을 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속이 발칵 뒤집히기도 했는데요. 해외 매체 모던 디플로맷의 5월 27일 기사 테슬라의 인도네시아 투자 취소에 대한 비하인드라는 제목의 보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최근 테슬라는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대신 라이벌 말레이시아에 전기차 공장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테슬라의 니켈 우선권 등의 제안으로 집중적으로 로비를 해왔지만 이 제안은 테슬라 공장을 인도네시아로 끌어들일 만큼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다. 테슬라의 경우 가장 우선시했던 것은 인도네시아 기업이 지속 가능한 기업이었는가 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업체들은 많은 리스크를 지니고 있어 머스크는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 인도네시아의 KF21 공동개발 과정만 봐도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건 알 수 있고 그 업보가 결국 돌아온 것이죠. 한편 테슬라의 제2 아시아 공장 고려 대상 중 한국이 최우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한국 정부와 만남을 추진하고 있는 머스크는 한국은 기가팩토리 투자지로서 매우 흥미롭고 여전히
역시 최우선 후보 국가 중 하나라며 조만간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IRA 법안으로 인해 테슬라가 한국에 공장을 지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특히 최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IRA 법으로 인한 보조금 지급 대상 22개 모델 가운데 77.3%인 17차 중에서 한국산 배터리가 탑재되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이 돋보였는데요. 보조금 대상의 절반인 11개 차 중에 배터리를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삼성 SDI와 일본 파나소닉이 4개 차 중에서 동률을 이루었는데요. SK온은 포드 F150 라이트닝 2 모델 배터리를 생산 중이죠. 업계는 국내 기업의 배터리 점유율이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IRA 요건에 대비해 전기차, 배터리 및 주요 소재의 북미 공장 건설이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 일본, 유럽에 뿌리를 둔 회사들의 북미 전기차 생산 시설 확충이 진행되고 있고, 이들 상당수는 현지의 배터리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공급받게 되죠.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SK온과 북미 배터리 공장 설립 안건을 가결했는데 조만간 추가 이사회를 열고 LG솔루션과의 안건도 다루게 됩니다. 원래 파나소닉의 의존이 컸던 도요타, 혼대 등 일본 완성차 회사들도 파나소닉의 납품에 문제가 생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북미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의 상황도 다르지 않은데요. 폭스바겐은 북미 전기차 생산 개시에 발맞춰 SK온 조지아 공장에서 조달하는데 추가 수요분을 위해 국내 기업과의 JV 설립을 논의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스텔란티스 산하 브랜드들은 이미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데 이번 IRA법 발효로 배터리 공장 1개소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실현되면 국내 기업의 수주가 거의 확정시됩니다. 테슬라 역시 최근 4680 규격의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하면서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데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는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파나소닉은 최근 개발에 어려움을 겪으며 4680 배터리 양산 시점을 내년 3월에서 9월로 연기를 발표하기도 했죠. 물론 테슬라가 한국 공장을 짓는다면 배터리 조달에 이점을 얻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만으로 공장을 건설하는 이유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남아시아가 원자재 수급도 원활한 데다 인건비도 저렴하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럼 왜 테슬라는 한국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나? 바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시장 경쟁력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납득이 가능한데요. 테슬라의 공장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중국 상하이에 있고 현재 독일의 베를린에 짓고 있습니다. 모두 각 영내에서 가장 큰 수요가 있는 지역이죠. 단순히 건설 단가나 인건비를 고려했다면 독일이 아닌 동유럽에 건설하는 것이 훨씬 저렴한 방법이었겠죠. 게다가 동유럽에는 자동차 부품 업체도 있고 한국 배터리사나 디스플레이 업체도 대거 진출해 있으니 말입니다. 여기서 일론 머스크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그는 항상 시장의 수요가 넘치면서 또 강력한 시장 경쟁자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독일 폭스바겐은 텃밭인 독일을 앞세워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전기차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ID3로 불리는 신형 전기차 판매 목표는 무려 10만 대에 달하는데요. 머스크는 수요층이 확정된 지역에 가는 걸 선호하죠. 테슬라 최초의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의 공장으로는 텍사스가 유력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텍사스는 픽업 트럭의 본고장으로 미국 포드 전체 판매의 35%가 텍사스 주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북미의 나머지 절반인 동부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아시아 제2공장 유력 후보지로 삼은 것도 이와 같은 논리인데요. 한국에서 테슬라 3 모델은 상반기에만 7,000대가 팔렸습니다. 2위 코나 4,000대의 거의 2배에 달하는 판매 수치입니다.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올해 한국에서만 2만 대 이상의 판매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요. 작년 한국에서는 전기차 판매 28.7% 증가하여 경유차를 처음으로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의 높은 인기로 인해 지금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 최소 1년의 대기가 필요하다고 하죠. 반면 일본은 자국 차량 선호 성향 탓에 테슬라의 판매가 저조하고 더군다나 프리우스로 대표되는 하이브리드의 본고장이기도 한 만큼 작년 전기차 전체 수입 물량은 고작 1,000대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한국에는 강력한 라이벌이 있는데요. 바로 세계 3위의 완성차 판매 업체이자 미국 내 전기차 판매 2위 업체인 현대자동차입니다. 머스크 역시 최근 수차례 현대를 언급하면서 강력한 라이벌로 여기고 있는데요. 이에 블룸버그는 일론 머스크 미안, 현대차가 조용히 전기차 시장을 지배하는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고, 미국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가성비 좋은 신형 전기차 아이오닉 6를 출시해 일론 머스크의 골칫거리로 등장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는 아이오닉 6 영상에 하트를 눌러라 라는 댓글을 남기면서 관심이나 견제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건데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 볼 수 있죠. 만약 테슬라가 한국에 공장을 짓고 대량으로 전기차를 생산한다면 이는 현대차의 전기차 개발 전략에도 큰 자극이 될 것이며 무엇보다 현기차를 정점으로 하는 한국 자동차 부품업계의 수직 통합 구조에서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트위터의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은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며 한국인들의 안 좋은 특징을 나열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거짓말을 잘하고 앞뒤가 다르며 주관이 없어 분위기에 휩쓸리고 억세며 거칠어서 다루기가 힘들다 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잘한다 한들 중국보단 심하지 않고 앞뒤가 다르다 한들 일본보다 심하지 않을 것이며 주관이 없어 의존증이 있다 한들 대만보다 심하지 않고 억세고 거칠어 다루기 힘들다 한들 북한보다 심하지 않으니 아시아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한국밖에는 손잡을 국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반대하면 중국계 북한인과 결혼한 대만계 일본인.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신미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